노보스 인더스트리. 네, 지금까지 저희가 뭐 창업자, 역사하면 창업자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루이 르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모터스포츠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노가 지금도 F1에 참여하고 있죠. 르노 하면은 엔진과 차체를 직접 만든 기술력을 가진 그런 회사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일단 르노 형제가 레이싱을 또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일단은 레이싱이 주는 의미도 되게 중요하고요. 르노한테 사실 레이싱은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고, 아직까지도 적자 부분도 많고 힘든데도 레이싱을 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르노의 창업자의 형이 레이스에서 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 루이 르노는 사실 레이스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자기가 도움을 요청했고 큰형이 왔는데 큰형이 레이스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네. 이 친구는 거기에 대한 뭔가 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스만큼은 포기하지, 이 친구가 사실 레이스를 좋아하는 친구는 아니거든요. 그럼 형에 대한 뭔가 책임감 그래, 때문에. 형에 대한 배려인 거, 형을 기리는 거죠. 형에 대한 그 레이스에서의 죽음을 안타까워. 그리고 레이싱이 주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시청자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제조회사한테 있어서 레이싱은 사실 이 흑과 백이 있어요. 레이싱을 참여하게 되면, 레이스에 이렇게 모터스포츠라고 하잖아요. 우리 세계에 몇 대 스포츠가 있죠. 월드컵, 올림픽, 동계올림픽, 뭐 그다음에 이 모터스포츠 이렇게 있는데, 미국의 이제 그 미식 축구는 또 다르게 분류하죠. 경기장. 그거는 아예 별도예요. 이렇게 프로리그죠. 프로리그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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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 스포츠에서 엄청난 비즈니스가 형성되고 하는데, 이 모터스포츠는 제조사가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모터스포츠를 참여해서 일반인들이 왜 현대는 모터스포츠 안 하냐, 뭐 현대도 알게 모르게 해요. 알게 모르게 WRC에 나가는데, 제조사들이 모터스포츠를 들어갈 때 천문학적인 돈이 깨져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뭐 기술력 과시라든가 뭘로 인해서 얻는 게 많은데 왜 안 하냐. 근데 이걸 데이터로 분석을 하면 제조사가 모터스포츠를 통해서 연간 수천억을 쏟아붓는 것보다 그냥 연간 몇백억이나 천억을 가지고 SNS나 TV 광고를 하는 게 차량 판매는 훨씬 잘 돼요. 굳이 모터스포츠에서 우승한다고 차가 많이 팔리지 않아요. 물론 팔리죠. 우승 효과도 있고 자기네들 기술력 과시도 있고, 거기서 얻어지는 기술을 다시 갖고 와서 차량 개발에 쓰기도 하는데, 일례로 폭스바겐의 회장이 사실 모터스포츠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폭스바겐은 계속해서 모터스포츠에 참관을 했는데, 이번에 회장이 물러났죠. 우리 폭스바겐 노스케에서 나왔잖아요. 폭스바겐 회장이 바뀌어요. 폭스바겐은 올해부터 모터스포츠 전면 안 하기로 중단 선언했고요. 혼다 소이치로의 그 창업자 같은 경우는 모터스포츠에 대한 명분이 뚜렷했어요. 그 이 사진들에서 도대체 여기 나가서 우리가 얻는 게 뭐냐 했는데, 혼다의 소이치로 이 대표는 나는 그냥 이기고 싶다예요. 우리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 우리가 기술력이 있는 회사인데 우리가 왜 모터스포츠에 나가면 안 되냐. 돈을 벌고 안 벌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저 시합에 나가서 이겨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나가잖아. 그러니까 혼다에서 아무도 못 말. 그러니까 유일하게 모터스포츠에 참여하는 브랜드 중에 가장 브랜드 정신이 강한 브랜드가 혼다예요. 대표이사가 다 필요 없어. 모터사이클이랑 F1 갖고 자기가 나가는 거야. 그 나가는 명분은 하나, 이겨야 된다. 아무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모터스포츠는 이 핵심 이사진이나 대표의 뚜렷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유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보통의 브랜드들이 모터스포츠를 통해서 뭔가 이득을 취한다? 사실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취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르노가 일반적인 해치백만 만들고 일반인들이 타는 조그만 차만 만드는데, 계속해서 모터스포츠도 얘네는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WRC랑 F1에 다 나가는데, 나는 이거를 보면서 아, 르노 얘네가 참 생각이 있는 브랜드구나. 일반 브랜드는 아니다 해서, 제가 이제 여기 감독님 앞에서 감히 모터스포츠 얘기하면 안 돼요. 번데기 앞에서 지금 그냥 되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감독님이 지금 집어라 이러고 있는데, 아유, 제가 주름 다 잡아놓고 뭐 이제 와서 필려고 그러세요. 감독님께서 저기 귀찮지 않게 네, 데이터만 읽고 데이터만. F1 포뮬러 경기는 가장 돈이 많이 도는 경기예요. 모터스포츠 중에 가장 스폰서가 세고, 그 다음에 레이서들의 연봉이 어마어마해요. 마이클 슈머나 옛날 세나 같은 경우 뭐 연봉이 수천억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참여하는 브랜드가 메르세데스 F1, 자 독일이에요. 스쿠데리아 페라리, 이태리, 레드불 레이싱,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가 독일 차의 생산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 있고, 포스 인디아, 영국,
윌리엄즈 F1 영국, 르노 스포츠 F1 프랑스 이게 이제 르노예요. 불란서. 네, 그다음에 토로로소 이태리, 하스 F1 미국, 맥라렌 F1 영국. 자우버라는 회사 실적이 요새 별로 안 좋은데 스위스. 옛날에 이제 베네똥이랑 뭐 말보로랑 다 있었는데 다 이제 없어지고 요렇게 그러니까 독일, 이태리, 오스트리아, 영국, 프랑스, 미국, 스위스 이 나라들에서 10개의 팀이 시합을 하고 있고요. 혼다하고 BMW는 최근에 철수했습니다. 수이치로의 그 의지가 약해지면서 그리고 BMW는 그때 내가 얘기했듯이 약간 양아치 이득이 없으면 안 나가요. 그래서 얘네는 철수를 했고요. F1보다 이제 약간 일반적인 경기 아까 제가 얘기했던 DTM, 피아 GT, 일본 슈퍼레이스 GT 그 다음에 WRC 경기가 있는데 WRC는 이제 참여 브랜드가 이걸 보면 참 이 WRC 차량이 있는데 도요타, 미쓰비시, 스바루, 포드, 세아트, 현대, 스코다, 푸조, 시트로엥, 스즈키, 미니, 폭스바겐 벤츠, BMW, 아우디 이런 회사 없어요. 다 해치백을 파는. 그러니까 여기 현대가 왜 들어가? i20, i30. 해치백이 있죠. 옛날에 엑센트. 엑센트. 근데 이 WRC가 옛날에 아일트논 세나가 전설의 레이서였는데 뭐 컨디션 부조로 이제 펜스를 받고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WRC의 운전이 드라이버로 하여금 훨씬 더 다양한 준비와 치밀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F1 경기보다 더 뛰어난 드라이버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많은 F1 드라이버들은 인정을 안 하죠. 워낙 F1은 빠른 차니까 막 300km를 넘으니까. 그래서 이 WRC 같은 경기는 유럽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대가 뛰고 있고 옛날에 쌍용은 다카르트 랠리도 나가고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만큼 전 세계에서 모터스포츠에 관심 없는 나라는 드물고 왜냐면 차량 판매를 200만 대를 우리나라에서 소비를 하고 현대가 단일 브랜드잖아요. 외국하고 합병도 안 했잖아. 현대가 700만 대를 넘게 생산해요. 이런 나라, 이 나라에 700만 대를 생산하는 현대라는 브랜드가 있고 인구수 대비 소비하는 차량도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터스포츠에 관심이 없죠.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지금 화가 굉장히 아쉬움과 부글부글. 왜냐면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창업자의 의지가 한 역사에 브랜드에서 자동차 브랜드의 역사에서 창업자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현대라는 브랜드가 이렇게 세계 6위 안에 들어가는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인구 대비 이렇게 많은 차를 소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는 모터스포츠가 활성화가 되지 않았느냐. 근데 나는 이 역사 공부를 하면서 르노의 이런 걸 보면서 아 참 르노라는 브랜드가 되게 후덕하니 마음에 들더라는 거죠. 르노라는 브랜드. 여기까지고 이제 전문적인 건 아니, 전문적인 건 아니고 전 도리어 더 감성적이에요. 그런 부분은. 그 어차피 지금 르노가 르노 삼성이잖아요. 이제 제가 레이스를 할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레이스를 할 때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었던 트랙이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였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에서 또 나온대. 삼성이래. 기대가- 전부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삼성은 삼성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 이미 포뮬러 시합을 나갔어요. 삼성 마크를 달고 포뮬러라는 거는 이런 양산 자동차가 시합을 나가는 거는 이제 투어링카 시합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포뮬러는 말 그대로 시제품 껍질 자동차가 아니에요. 머신이야. 시합을 위한 사양에 맞는 머신이면 달릴 수 있는 그런 차들을 나가는 포뮬러 시합 그 F1은 아니고 F3 레벨 정도의 삼성 마크를 달고 삼성이 개발한 자동차가 나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레이서 입장에는 아 한국은 이제 바뀐다. 근데 이제 삼성 자동차가 무너지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죠. 아유, 열받네. 괜히 얘기 꺼냈다. 괜히 네? 꺼냈어. 근데 이제 우리 르노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르노가 이제 모터스포츠의 최고봉인 F1 그랑프리에서도 이제 여러 차례 우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70년대 후반부터 특히 모터스포츠의 참여 비중을 높였는데 이때 이제 첫 F1 레이싱카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RS01 이 차죠. 예. 빠르게 생겼네. 진짜 네. 옛날 완전 옛날.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1977년도에 참여를 이제 처음으로 했는데 첫 해 성적은 좋지 못했습니다. 예. 당시 이제 RS01의 별명이 노란 주전자였는데 왜냐면 노란색 차가 레이스 도중에 자꾸 하얀 연기를 내뿜으면서 퍼지니까 저거 뭐야? 그래서 노란 주전자다. 예. 되게 우롱하는 건데. 네, 뭐 이런 좀 별명이 붙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르망 24시 같은 레이스에 여러 차례 참가를 하면서 내구성을 좀 키워나가면서 본인들의 능력을 많이 키웠습니다. 르노의 F1이 그러면 지금 1970년에 이렇게 곽광을 받은 그때부터 거죠. 들어간 거죠. 네. 아 근데 1960년대. 저희가 아까 역사 얘기할 때 그 창업주의 형이 첫째 형이 1903년에 이제 레이싱을 하다가 죽었잖아요. 네. 그럼 그때 그 삼형제가 하던 레이싱이랑 지금 이게 레이싱이랑은 어떻게 다르죠. 다른가요? 다르고 네. 그 월드 랠리 챔피언십이라는 경기는 피아에서 주관을 해서 만들어진 경기인데 원래 유럽 전역에 그 각 나라들마다 도시별로 지들끼리 하는 경기가 막 있었어요. 근데 너무 우후죽순으로 막 하니까 선수들 스케줄 관리도 안 되고 뭐 근데 피아라는 데가 이제 F1이고 뭐고 다 주관하는 그 주최 단체거든요. 그 단체죠 거기가. 네, 거기서 네, 이제 그렇죠. 시아 그 올림픽 위원회 IOC IOC 위원회 그런 같은 거. 그런 거예요. 피파 뭐 이런 거. 피파 예, 예. IOC 위원회처럼 피아가 그건데 얘네가 이제 이 사업성이나 비즈니스를 보고 이 경기들을 통합을 시킨 거예요. 통폐합을 시켜서 월드 랠리 챔피언십이라는 경기를 만든 건데 삼형제 중에 첫째 형이 참관했던 경기가 그런 경기예요. 우리 옛날에 그 밀레밀리아 경기 이런 것처럼 그냥 양산되는 차를 가지고 개조를 딱 한 다음에 그걸 갖고 이쪽 마을에서부터 저쪽 뭐 우리로 따지면 평양에서부터 부산까지 냈다 달리기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한 뭐 500km, 700km 막 달려가는 건데 마을 뚫고 막 달리고 이런 건데 우리나라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에서 이 자동차 랠리라든가 모터스포츠가 관심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눈에 익은 건 뭐가 있냐면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들어가서 WRC 경기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면은 뭐 현대차도 있고 푸조, 시트로랭, 뭐 폭스바겐, 미쓰비시, 그다음에 스바루 이런 차들 중에 되게 멋있게 달리는 장면들이 부분 편집돼서 있는데 여기에 또 BGM이 우리나라의 링킹 파크 엔드 오브 데이 노래가 딱 들어가 가지고 이 영상들이 꽤 있어요. 감독님 많이 보셨어요. 네. 링킹 파크 음악이 나오면서 차들이 막 연기 막 뿜으면서 막 점프하는데 그거 보면 이 자동차 매니아들의 심금을 울리는 음악은 음악대로 화면은 화면대로 거기에 막 현대마크 막 나오고 막 이러니까 자동차 매니아들 저도 한 10년 전 15년 전에 그 영상을 보면 막 눈이 막 촉촉해지면서 근데 현실은 여기 차 막히는 서울 시내에서 예, 그죠? 예. 현실은 이제 구화방을 타고 다니는데 그 링킹 파크의 음악을 들으면서 막 심금을 울리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접할 기회가 없다. 아. 그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랠리 얘기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여담인데 제가 랠리 처음에 배울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랠리를 실제 경기를 보기도 어렵잖아요. 네. 네. 근데 노르웨이나 유럽 쪽에서는 동네에서 시합한다 그러면은 자기 집 앞에 길에 가서 앉아 있어서 만두 먹거나 뭐 먹고 있으면 차가 윙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랠리 하고 있는 네, 거. 그래서 거기 성인식이 있었대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노르웨이인가 그 북유럽 쪽에 성인식이 지나가는 랠리카 때리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 남자를 인정해 주는 거 있잖아. 예, 예. 야, 내가 할게. 그러면 시속 100km, 200km 가는 차를 탕 치는 거야. 우리로 치면 약간 포경수술 같은 거네요. 이거 거기서 왜 나와? 아, 뭐야. 포경수술을 해야 우리 남자로 인정을 받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랠리 얘기를 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냐면은 르노가 지금 F1에 많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F1의 르노를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랠리가 더 친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계적으로 몬테카를로 랠리, 투르드 코르스 매년 개최되고 이런 것들이 프랑스예요. 그러니까 랠리 자체가 프랑스에서 맨 먼저 시작된 시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국민들이 랠리에 대해서 친근하고